불타기념관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하여 건축된 건물로서 그중 본관은 불타기념관의 주요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부처의 진신사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관의 토지 면적은 약 4,000평으로 내부에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본관 내에는 불화사리를 공양하는 공간 이외에도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대각당 및 여러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본관의 내부 주요 시설은 크게 3전, 8관, 대각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층에는 3전과 4개의 기념관이, 2층에는 대각당과 4개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3층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 본관의 각 모서리에 4개의 보탑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를 사정제탑이라고 합니다. 각 탑의 장경각에는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필사하여 봉헌한 심경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본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나무로 만든 거대한 조각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이 나무 조각 안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수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수가 무려 500존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상은 사실 2013년 11월 중국의 한 예술가가 제작하여 기증한 것으로 독실한 불교 신자인 그가 불타기념관을 방문한 후 큰 감동을 하여 이곳에 어울릴 만한 조각을 만들어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을 지나면 사진 촬영에 제한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천수천왕 관음보살을 공양하는 곳으로 대만의 배우이자 요리예술가인 양우이샨이 제작에 관여하였습니다. 천수천왕 관음보살이 자비를 상징하는데 이는 불타기념관의 정신과 상통하여 본관을 찾아오는 참관객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천수천왕 관음 상이 맞은편에는 중국의 용문석굴에서 발견된 천수천왕 관음 상이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을 토대로 조각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전내 바닥은 모두 크리스탈로 구성되어 있고 벽에는 33존의 관음이 빛나고 있는데 자태가 모두 달라 7층의 빛과 그림자가 마치 첩첩히 무궁한 화엄 세계를 나타내는 듯 합니다. 천수천왕 관음보살의 유래로는 고대 인도의 한 왕이 갑작스럽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세 딸에게 눈을 줄 수 없나 묻자 첫째 딸은 돈에 눈이 멀어서, 둘째 딸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눈을 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선뜻 자신의 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감동한 부처님이 그녀에게 1000개의 눈과 손을 주어 세상 만물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금불전에서는 태국 국왕이 기증한 금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진신사리를 인도에서 대만으로 이동하는 길에 히말라야 부근을 지날 일이 있었는데 이때 태국 국왕의 조언으로 당시 히말라야 지역에서 발생했던 내전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성운대사가 감사의 뜻으로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태국에서 먼저 1년간 전시하였는데 1년 후 태국 국왕이 사리를 반환하면서 이 금불상을 함께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금불상은 남과 북에서 따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불교 문화의 교류와 융화를 상징하며 동시에 동남아 최대 크기의 금불 좌상입니다. 전 내의 다른 시설물들도 격조를 잃지 않고 있는데 천장에는 연화 모양의 토템이 있고 벽면에는 6천여 종의 작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 4개의 기둥에는 금강반야 파남일경 등의 경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향을 피워 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전내 좌우 양측에는 법어 상자가 있어 참관객들이 법어를 구하기도 합니다. 옥불전은 불타기념관 본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둔 곳입니다. 옥불전 내에는 미얀마의 진귀한 백옥으로 만든 와불이 모셔져 있으며 와불상 위로 보이는 작은 함에 바로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양옆으로 보이는 문구는 진신사리를 모시는 기념으로 성운대사가 직접 쓴 것입니다. 불상 양 옆으로는 각각 한 부의 옥 조각품이 있는데 동방 유리세계와 서방 극락세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전 내 양측 벽면에는 항목으로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형식의 보탑들을 마치 탑림과 같이 조각하였는데
이는 이곳이 바로 부처의 성지임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도 공양뿐만 아니라 경전을 옮겨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 이 옥불전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시간 제한 없이 들어가서 관람 가능하였으나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이유로 매시 정각마다 일정한 수의 인원들만 참관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주교 혹은 신앙의 대상을 기념하는 명절이 존재하는데 이곳 전시관에서는 각 월별로 불교의 주요 명절을 각종 조형물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부절이라 하여 특별히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음력 4월 초 8일 불보절, 7월 15일 증보절, 12월 초 8일 법보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외에 1년 4계절 중 중국에는 아주 많은 부처와 보살에 대한 명절이 있는데 사원 및 민간에서 축제나 법회 혹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하며 이는 불교와 민간 사이에 고유한 문화, 풍습, 사상 등이 서로 융합되어 발전한 불교 신앙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월은 미륵불 성탄으로 불교절 경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사미와 동자승들이 미륵불 위에 올라 장난치거나 수행하는 모습인 백자희 미륵을 볼 수 있습니다. 2월엔 관음보살 성탄으로 관음보살의 탄생일이 있는 2월에는 신도들에게 삼보일배하게 하여 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배우게끔 하는데 이 전시관 내에는 삼보일배하는 신도들의 모형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월은 신종추원 청명절로 신종추원은 부모의 장례를 엄숙히 하고 조상의 제사를 정성스레 올린다는 뜻으로 3월에는 효친 보은의 청명집회를 열어 선조들에게 극락왕생을 빌고 복과 지혜가 많아지길 기원한다고 합니다. 4월은 불탄절로 이곳 구역은 각지의 부처님 오신 날의 상황을 나타내며 탄생불상에 물을 붓는 욕불식 혹은 관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석가모니가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제석천 등 신들이 내려와 탄생불을 향수로 목욕시켰다는 설에 따라 매년 4월 부처님 오신 날에 욕불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처음 물을 떠서 탄생불의 왼쪽 어깨에 부은 후 좋은 일을 기원하고 다음 두 번째 물을 떠서 오른쪽 어깨에 부은 후 좋은 말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왼쪽 어깨에 물을 부은 후 좋은 마음을 바란 후 일어나셔서 절을 하시면 됩니다. 6월은 관음보살 성도일로 성도일이란 큰 깨달음을 얻은 날로서 엄숙한 대비 참법회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비주를 독송하면서 죄업의 소멸을 기원하고 몸과 마음의 병에서 탈피하고 현생을 구제하며 모든 일이 원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월은 결하안거로 하안거 혹은 안거는 불교의 승려들이 여름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결하안거는 약 3개월에 달하는 하안거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보통 4월 14일에서 7월 15일까지를 하안거 기간으로 하는데 이는 인도의 몬순 기간이기도 합니다. 과거 인도의 승려들이 장마 기간에는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또한 나가면 나무를 상하게 하거나 비를 맞으려 나오는 벌레들을 죽일 수도 있어 살생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아예 이 기간에 외출을 금하고 수행과 참선에 힘쓴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곳 전시구역에서는 승려가 선좌, 연불, 정신 수양하는 등의 모습을 모형과 벽화를 통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7월 우란부는 7월 보름날 거행하는 불교 행사로서 죽은 이의 영혼에 음식을 바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고통을 구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로 묵건년 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주를 하였다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9월은 약사불 성탄으로 이곳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약사 등을 점화하면 약사불의 가피를 받아 심신이 건강해지고 평안과 복이 온다고 합니다. 동전을 넣고 아래 부분의 판 위에 본인의 이름을 쓰면 가운데 화면에서 이름이 떠오르게 되고 이로써 심신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월은 아미타불 성탄으로
아미타불 성탄절이 있는 11월 구역에서는 불칠법회의 의외와 거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칠이란 연불로 정진하는 것으로 불칠법회는 끊임없이 연불을 외며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회입니다. 12월은 법보절로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로 여기서는 법보절이라 불리지만 국내에서는 성도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시타르타가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성인으로 다시 태어난 날로서 불교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시타르타가 고행을 통한 수행을 중단하고 다시금 공양을 받은 첫 음식이 바로 한 여인이 바친 쌀과 우유로 만든 죽인데, 이를 기념하여 지금까지도 이날에는 오곡과 과일 등을 끓여 넣어 만든 죽을 공양하고 나누어 먹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나팔죽이라고 하고 이곳 불광사에서는 평안죽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의 4D 영화관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불교 관련 4D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성운대사의 강론 내용을 그대로 영화한 것으로 3D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성불하기 전에 시타르타 태자의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관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처의 일생을 여러 인연과 영상을 통해 부처의 탄생, 성장, 출가, 고행 등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성해 두었습니다. 불타산 불타기념관에는 대중들이 불광산의 계산 인연과 미래 전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관 1층에 불광산 역사관이라는 전시호를 만들어 인간 불교의 발전 역사를 실제 기록에 입각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불광산은 1967년 개산 이래에 성운대사께서 제창한 불광산 4대 종지에 따라 문화로 불법을 퍼뜨리고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자선으로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수행으로 인간을 정화한다 라는 구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 불교 및 정화 인심의 불교 사업은 5대양 6대주로 퍼져 많은 이들의 생활 속에서 녹아들어 있습니다. 본 전시관에서는 성운대사의 출생과 출가를 포함하여 불교 전파, 불광산 개산, 국제불광의 설립, 4대 이념에 입각한 홍법사업 등에 대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홀은 주로 불광산의 발생 인물, 사건, 물건들을 일관되게 연결하여 전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샌드아트를 활용하여 대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청년 시절 불법을 전하기 위해 직접 타고 돌아다녔던 자전거 등을 전시하여 현장에서 참관객들에게 영상과 음향이 어우러진 전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 전시관에서는 불광사의 4대 종지를 터치식 PC나 영화, 음향효과 및 각종 관련 물품에 결합하여 전시함으로써 불광사의 문화, 교육, 자선, 수행 등의 성취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타기념관에는 사리를 봉양하는 공간뿐 아니라 특별히 설계된 48자의 지하 궁전이 존재합니다. 이 지궁은 각종 문물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서 100년에 한 좌씩 공개하여 향후 후손들이 세기의 유산을 목도할 수 있고 인류의 문화를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계 계층의 인물들이 마음을 모아 그들의 소장품들을 기부하였으며 현재 지궁에는 여러 보물과 문화유산들 134품가량이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 지궁에서는 다음 100년을 위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섬서성 북풍영 법문사의 지궁을 본떠 지은 이곳은 그 안의 문물이나 현장, 그리고 지궁에서 출토된 보물들을 복제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전시구역은 문화, 교육, 예술, 역사를 융합하여 시공을 초월해 미래와 이어져서 이 성물들이 후대에 이어지고 교화의 기능을 계속 발휘하여 인간 불교의 진실하고 선량하고 아름다운 시대 이념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계획되었습니다. 전시관의 중앙에는 또 다른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데, 이는 옥불전에 있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에서 나온 일종의 재생사리입니다. 다른 말로 분신사리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의 사리는
스스로 재생 혹은 분신이 가능하여 굳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곳 지하궁전에서는 부처님의 치아사리에 재생사리를 모시고 있는데 그 수가 무려 200과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운대사는 문화, 교육, 자선, 수행을 4대 지향점으로 삼아 불광산과 불타기념관을 창건하였는데 특히 본관에 위치한 다목적 2000여 석 규모의 대각당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본관 3층의 공간 계획은 2000여 명의 신도들을 수용할 수 있고 마치 친근한 부처와 같이 감상하며 여러 최신 장비를 통해 참관객들에게 더 다양한 형식의 공연, 강연, 집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곳 대각당은 하나의 종교시설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적인 공연장으로 향후 여러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대만의 문화예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